또 돌아온 저격수다 2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인데 요거 전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요렇게 이건 치고 넘어가는 거고 네, 짚고 넘어가는 거는 이 댓글 때문에 저희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 울고 있을까요? 즉석에서 눈물 이렇게 뽑는 게 가능한가요? 저 울리면 울 수 있어요. 밖에 떨어지는 비만 생각. 아니 우리 뭐 엉키는 모자이크로 이렇게 쭉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 필요 없고.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려요. 아, 그래요? 네, 편집하는데. 그래요? 네. 아니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아? 아니 그러니까 뭐 댓글에서 뭐 끼어든다, 뭐 음향 장비가 부실하다, 소장님 뭐 말 말 자르지 끊지 말라. 마라. 아니 그러니까 네.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는 방송에 거의 그 나비스가 뭐예요 영어로 초보자. 네? 초보자인데 그런 거에 상처가 나처럼 욕을 엄청 먹다 보면 댓글에다가 언님 좀 안 씹으면 네. 오늘 저기 조금 스트레스 쌓이네. 좀 확 씹으면 오늘 강도가 좀 약했구나. 체감을 네. 좀 느끼는데. 아니 근데 저기 그 황통닭이라고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음향 장비가 안 좋으니까 좀 개선하라고 그러는 댓글 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방송을 코너를 하나 그 말 듣고 네. 코너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왜 내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가 해서 네. 아니 돈 있으면 음향 다 꽂힌다. 그렇죠. 그랬더만 또 누가 홍 소장이 좀 후원금 좀 내라라는 투로 들린다길래 네. 나는 절대로 유료 안 한다. 돈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딱 그랬지. 네. 나는 그래서 이 뭐 댓글 달면 방송에서 그냥 세게 박아버리고 네. 또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좀 험악하게 씹는 놈은 엄청 즐기죠. 아니 근데 왜 소장님이 후원금 내라 하면 뭐 안 됩니까? 내라고 뭐 어때? 그러니까. 예, 후원금 좀 내십시오 소장님한테. 예? 내가 방송 전에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걸 그렇게 표시내면 어떡해. 아니 저희는 음향 장비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음향 장비를 구입해서 갖다 주시면 이게 제일 좋은데. 예. 후원금 많이 내시면요 기부금품 모집법에 1,000만 원 이상 되면은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건 제가 또 무료로 다 해드리니까 많이 좀 내세요. 예. 자 아무튼 유효의 박사님도. 뭐 이야기가 딴 데로 새는 거 아니 저희가 이제 얘기가 막 하다가 너무 이게 말하자면 열이 올라서 그렇죠. 조금 과격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럼요. 유 박사님이 이제 끊는 건데. 아니, 그럼- 일부러 우리 작전상이었죠. 아니 저 자꾸 끊어. 계속 끊어. 그래가지고 안티가 계속 쌓여야 그래요? 유명해지려면 안티가 쌓여야 유명해지는데 안티가 댓글 하나 달았다고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네. 내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댓글 다 들었어요. 제가 그래. 댓글을 다 썼어요. 근데 옹아, 저처럼 저는 언제 큽니까? 내가 지금 옹아 하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언제 큽니까? 내가 댓글에 지금 관심도 없는데. 옹아라고 부르는 뜻을 모르겠어요. 예, 옹아. 옹아. 아니 여기 이거를 조갑제 옹, 네. 황장수 옹 하면 아니 이거는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게 좀 오라버니라고 발음이 부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옹 소리를 들으시는 나이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내가 52세인데 옹이라면 저랑 두 살밖에 유명해지면 차이 좀 나이 몇 살이야. 아니 오빠라고 부른 거야 지금 급해가지고. 그래도 40대 귀엽게. 초반일 거니까 네, 네. 내가 옹이면 뭐 본인도 할매. 오빠라니까 왜 갑자기? 자, 박사님 뭘로 먼저 들렸어요? 주제로 넘어가시죠. 저는 오라버니의 네. 발음이 조금 잘못 나온 걸로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제 이름요 류여해인데 유자 동그라미 쓰지 마세요. 그거는 성학대예요. 버들 유자. 그럼요. 네. 근데 자꾸 동그라미를 쓰는데 그거 성학대예요. 자, 알겠습니다.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역시 교과서 얘기가 네. 핵심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거 저 다 봤거든요. 네. 다 봤는데 일단은 야당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린 들어가지 않겠다. 네.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더니 9시에 10시에 이제 시정연설인데 9시에 막 무슨 회의를 하더니 들어왔어요. 일단 입장을 했어요. 본회의장에. 들어오더니 혹시 보셨어요? 나중에 퍽 이러고 있는 사람? 그거가 진짜 졸려서 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는 잔다라고 표를 낸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카메라에는 저는 카메라를 네. 봤으니까 본 네, 것만. 졸고 있는 듯한 야당 의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건 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정연설은 많이 하지도 않죠. 1년에 딱 한 번.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시정연설 한 번에 딱 한 한 번. 번이고요. 한 번, 네. 그리고 지금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이번 19대 마지막 시정연설이었죠. 아, 그렇네요.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시정연설을 1년에 한 번씩 한 대통령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초기 취임했을 때 한 번씩만 다 했어요. 네. 근데 시정연설이 그럼 필요하느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가서 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다 협조 좀 해주세요.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네.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는 격려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해서 저는 야당 의원들도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제 대통령이 사람이 사는 데를 가야지 사람 반 동물 반 있는 데 가가지고야. 또 세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 여기서 동물반이라는 거는 국회에 이 파리도 있고 파리도 파리도 있고 있고, 뭐 옛날에 쥐도 국회에 있을 수 있고 공작도 네. 피웠잖아 그 구석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분포되는 생명체의 개수를 따져보면 내가 알기로 국회 사람- 파리가 한 네. 저기 300마리 산다고 들었어. 파리 모기 합치면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쥐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럼요. 찌라고 하지 말고 쥐. 네. 근데 네, 오늘 네. 이 잔 사람은 내가 그 충분히 이해를 해. 왜 안 자고 있으면 야유를 보내야 되잖아. 하고. 네. 근데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아 야유를 안 하면 자기네 야유를 안 정당한테 하면 찍힐 수 있으니까. 당 지도부에 안 네. 지키려면 저는 책 이렇게 야 이런 또 절묘한 해석이. 아까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네요. 아, 그게. 본인으로서는 야당이지만은 네. 양심에 우려나와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엎드려 잔 건 아니다. 저는 네. 지금 무슨 말 하려다가 소장님의 해석이 콱 막 가슴이 아니 막혀가지고. 그래도 해봐요. 그래도 네. 그래도 해봐요. 아니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보이스카웃이라는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네. 그 브루스 윌리스가 대통령 경호원으로 있다가 이 총을 대신 맞고 그러고 이제 뭐 세월이 지나서 상원 의원 경호로 왔는데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브루스 윌리스한테 그 친구가 너 참 애국자다.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해주냐. 근데 너 대통령 안 좋아했잖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브루스 윌리스가 나는 그 사람 개인을 좋아하지 않아. 다만 그 사람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했을 뿐이야. 이런 말을 한 걸로 전 기억을 해요. 나는 그때 이거 영화를 같이 봐도 기억이 이래 다른가. 나는 그 영화에 보면 브루스 윌리스가 거의 이 술 먹고 거의 비슷하게 근데 오늘 밖에서 술 먹고 새벽에 집으로 딱 와. 그런데 변기에 가니까 변기에 덮개가 네. 올라가 있어. 네.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딱 침실로 가니까 마누라가 바람을 피해가지고 네. 다른 남자를 같이 가고.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변기 뚜껑이 올라갔을 때는 집에 여자만 있는데 네. 그건 바람 핀 거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네. 일을 보는 건 난 남자. 그 영화에서 네. 기억 남는 장면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소장님 말씀하실 때 내가 왜 콱 막혔냐면 저는 그래서 야당도 박근혜라는 개인적인 사람한테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다고 했는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소장님- 예의를 지킨 그- 거라니까. 그 소장님 딱 말씀드리니까 그분들이 진짜 예의를 지킨 거네요. 고수 우리는 하수 생각하는 게 근데 저는 지금 잠깐 집에 가야겠습니다. 왜요? 변기 좀 내리고 올게요. 오늘 청소를 했거든요. 네. 제가 변기 청소를 싹 닦고 뚜껑 올리고 왔는데 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럼요. 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무튼 영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억은 역시 개인의 자의적 편집이다. 네. 취향에 따라 가는 거지. 네. 취향에 따라. 충성심 국가에 대한. 네. 나는 이 개인의 개인 욕망. 생활. 네. 개인 생활에 훨씬 관심이 많으신 거고. 자, 유 교수님은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어떤 점이 눈에 확 띄든가요? 아무래도 국정화에 대한 교과서 얘기. 네, 국정화, 국사 교과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이제 따라올 많은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교과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저격수단은 이게 저기 코미디를 주로 반 코미디 개그로 네.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개그 좀 이렇게 피를 넣어가지고 한 번만 해봐 주세요. 나는 오늘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지금 싸움을 딱 하잖아요. 네.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네. 장수가 말에 딱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장수끼리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가서 네, 네, 거기서 네. 탁 쳐버려서 네. 상대방에 날아가 버리면 네. 승부가 끝나잖아.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박통이 지금까지는 이제 대리전을 내 보냈는데 가서 전부 죽고 오는 거야. 네. 못 이기고.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비등비등했던 싸움이 지금 한 7대 3으로 몰렸어. 네. 그러니까 다 물러라. 내가 갈게 하고 이제 백마를 타고 네. 이렇게 막 장도를 휘두르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하니까 야당은 전부 조는 척이 아, 세게 나가니까 밀렸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처음에 이쪽에서 나간 장수 한 2명을 황우리어 장수나 뭐 이런 네. 장수 2명을 거물로 이렇게 포획을 했는데 하나는 친일
네. 이렇게 포에. 네. 하나는 또 내국노 포에. 네. 이러니까 이제 비리비리한 거야, 그 뒤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가가지고 요걸로 한번 끝을 보자. 아, 그랬는데? 네. 네. 근데 저는 박 대통령이 참 그 약간 연민의적이 느껴지는 게 그 맨날 그 오야가 나서면 어떡합니까? 밑에서도 좀 알아서 좀 척결 좀 해줘야지. 예? 소장님이 여기 계시잖아. 네. 아니, 네. 네. 소장님 여기 안 계시고. 제가 일전에 황장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근데 그 네. 실언 중에 진심이 네. 나왔어요. 방송 전에 시킨 이야기를 다 하네. 근데 소장님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오늘이 시정연설, 국회가 오늘이 전쟁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이미 끝났다. 언제? 오자회동 때. 아, 여야. 예, 오자회동 딱 끝나고 나한테 그랬잖아. 잠깐만, 그때 나한테 그 말 했죠? 나한테 2년 그년 했죠? 이렇게. 저는 그때 이미 끝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박통이 뒤끝의 여왕이잖아요. 네. 정말 엄청난 뒤끝 아닙니까? 씹고 나면 네. 반드시 보복을 한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했잖아요. 이종걸 씨는 그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지. 아,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나올 줄은 생각 못 했어요. 생각 못 했지. 네. 그거 상상도 못 했겠죠? 내가 저기 이종걸 의원은 좀 알아요. 네. 근데 사람이 좀 허당이야. 그러니까 선수가 그리 되도록 원내대표를 못 했다가 이번에 꿈에 그리던 원내대표를 했잖아요. 네. 그 됐으면 또 이 각을 좀 세아가 처음에는 친노하고 각을 세아가 이렇게 가는 것 같으니만 뭐 이렇게 그냥 친노의 강경 프레임에 본인이 들어가가 지금 네. 장단 맞추고 박수 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딱 불러갖고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이종걸 씨 멘붕이 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트윗 하다가 오타 날렸다는 식으로 네. 이야기했나요? 근데 무슨 그 년을 하려다가 니 연자가 하나 더 붙어갖고 네. 그 년이 됐다. 네. 2년 하려다가 2년이 됐다. 근데 그 년은 있지만 2년은 있나요? 없었어요. 그년만 있었죠. 예? 근데 그 본인이 네. 나중에 그 년을 추격해서 쓴 거다. 오타 아니다라고 또 그 당시 논란이 됐을 때는 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년을 하려다가 그 년이 네. 됐는데 여러분 국어에 보면 이 저기 앞으로 그 년은 할 때는 그냥 그 년 두 자로 써도 무방하다고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네. 다 그렇게 씁시다. 아, 요번에 또 녹음을 하려다가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아니에요. 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선제활동 하려고 했었고요. 대변인 네. 못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대변인 그다음 모두 발언. 네. 그 모두 발언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뭐 하기 전에 막 각을 씌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이제 그게 그렇죠. 네. 백미지 네. 문재인 대표로는 그럼 백미들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녹취하려다가 네. 망신을 당했지. 그러니까 근데 결국 오자회동은 성공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오자 회동이 열리기는 한 거죠. 근데 오자회동이라는 거는 안 만나주면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추진하고 이러면서 소통을 안 한다고 하도 씹어대니까 오자회동을 했지만은 오자회동을 해서 손님을 갖다 청와대에 불러놓고 아무리 밥 안 먹고 그냥 차만 마시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티격태격 해가지고 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홈그라운드에서는 적당히 이제 비겨주거나 그렇게 네. 한 거고 오늘 이제 이 어웨이 경기를 한 거 아니에요? 국회로. 그렇죠. 네. 네. 그럼 국회 가가지고 그래 한번 붙자. 너네가 친일 뭐 프레임, 너네가 반역자 외국노 프레임 건다 그러면 나는 총선까지 이거 걸어놓고 네. 한번 끝을 보겠다. 애국 프레임으로 한번 붙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그랬잖아요. 정확하고 명확한 교과서를 하겠다. 네. 절대 여기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게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또 야당에서 또는 또 이쪽 측에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서 한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잘할게라고 정말 잘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반대를 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요? 그렇다면 명분이 좀 없어지는데 계속 싸울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저께 황성욱 변호사가 그 국회에서 열렸던 이 국정교과서 세미나 네. 참석했죠.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서 저는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어느 의원실이었어요? 강은희 의원실에서 네. 주최한 거였는데 그 뭐 저는 그냥 제 꼴리는데도 시부렁거렸는데 네. 어느 발언이 약간 비속어가 나왔습니다. 뭐 이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네. 한번 가끔가다 얘기해봤어요.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속어를 써줘야 네. 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앞에 계셨던 교수님이 제 말에 좀 감동을 받았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대한민국이 망했느냐. 대한민국이 망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으면 대한민국사를 민중사관이든 무슨 사관으로 봐도 평가해도 난 좋은데 근현대사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체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사를 해야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를 위해서 안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종대왕이 고려가 멸망한 지 한
세종대왕 즉위한 때가 한 60년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러면 조선시대에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성계 태조가 위화도 해군한 것은 반역적인 행위고 조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고 세종대왕은 4대를 이어먹은 세습 독재를 해먹고 있다고 하고 애는 29명을 낳은 생말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조선시대에서? 태종 이방원도 고려시대 과거 합격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우리 역사라기 이전에 대한민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고한 어떤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앞에 계셨던 교수님이 나도 역사 교육을 수십 년 해왔지만 그런 측면으로서 바라보는 건 처음 들었다. 그래서 교과서에 반드시 역사학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칭찬을 들어서 나름 기분이 아주 좋았던 세미나였습니다. 필자 중에는 전교조 교사의 비율 그 양정호 생각보다 높다는 양정호 지적이 교수님이 있었어요. 발제를 하셨는데 그 심야 토론의 영웅이시죠. 그분이 이제 7종 교과서에 그 집필진 구성을 이제 도표로 만들어 오셨는데 교과서에는 고등학교 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세요. 네. 대학 교수는 의외로 적습니다. 근데 그 집필진 중에 전교조 교사의 분포가 40에서 60% 정도 분포를 하고 있는데 교학사를 뺀 나머지 예, 7종 교과서에 이 수치가 대학 교수까지 포함한 것 중에 40에서 60%니까 순수하게 고등학교 교사만으로 따진다면 전교조 교사가 80% 이상인. 근데 전체 대한민국 교사 가운데 전교조 교사는 10%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예, 10% 내외라고. 상당히 팩트를 높은 정확하게 거네요. 모르겠는데,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전체 교사의 분포 중에서 집필지는 전교조 교사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저는 이제 뭐 그 양정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그 역사 투쟁의 일환으로 80년대부터 이제 뭐 소장님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이게 해주시겠지만 원고료가 짭니까? 아주 짜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짜다 기준을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안 짜요. 근데 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아니, 그러니까 같은 외국 게, 기준은 안 돼. 왜냐면 외국에서 수술하는 수가하고 네. 한국에서는 맹장 수술하면 의사가 받는 돈은 15,000원이고 미국에서는 수술을 하면 받는 돈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짜다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이 한 1년에 몇 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전지 교육부에서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나오셔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집필진이 그 당대의 최고의 자타가 공인하는 최대 학자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 문제가 그 집필료가 너무 싸다라는 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념화된 분들이 네. 운동의 차원으로 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예. 진짜 인류들은 아니요. 예. 박사님 이건 진짜 네.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어떤 집필에 들어가도 돈이 그렇게 안 비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우리가 방송을 탔을 때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비용이 그렇게 싸지도 않고 또 돈이 싸서 신념만 가지고 한다. 그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액수를 이야기해야지. 네.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X 찾으셨어. 지금 이 보니까 국어 교과서나 내 찾았는데 보니까 집필 계약금 350만 원. 네. 또 교과서 지도서가 있잖아. 네. 그거 집필료 193만 원에서 543만 4천 원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00만 원에서 한 7, 800만 원 사이일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싸냐 비싸냐고 봤을 때 적은 돈이 아니죠. 교사의 그러니까요. 1년 어떤 뭐 이 전체적인 어떤 이 1년의 연봉으로 보면 교사가 한 4천, 4,500 이렇게 될 건데 뭐 여기 이거 지금 교과서 집필하면서 네. 거의 뭐 한 10대 번 가고 이 정도 받으면 막 괜찮은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전교조가 왜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 지금 이 한번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국사연구회, 국사 무슨 연구 모임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무슨 학회, 교수나 교사들 국사 역사 관련해서 그런 거를 보면 그 모임의 90% 이상이 다 좌파 진영의 모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좌파는 이렇게 한번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계속 새끼를 칩니다. 네. DNA 정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번식도가. 네. 근데 우파는 보면 혼자서 많이 처먹어요. 그래서 이 번식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좌파는 집권한 10년 동안에 저거들끼리 먹고 사는 구조를 갖다가 굉장히 생태계가 이루고, 완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네. 교수부터 교사까지 특히 독특하게 국사는 교사하다가 다시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방대학에.
왜냐면 국사라는 게 해외유학 갔다 올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으로 그렇죠. 보면.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어떤 학회 모임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다 주도해 가면서 이 교과서를 갖다가 하는 운영하는 출판사들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 인사 한두를 넣는 그런 집필진도 결국은 사전에 각을 닫지 않고 그렇게 놓고 그 집필뿐만 아니라 검증까지도 검증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보수의 비겁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라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확대하고 정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사회적 투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좌파들은 어쨌거나 그것이 이해관계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거기에 명분을 끌어가지고 줄기차게 더불어서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개인의 손해도 감수했다. 제가 그 전교조 가입교사 분포율을 말씀드릴게요. 네, 2012년 예, 기준. 2012년 기준으로 초등교사는 9.7%, 중학교는 14.2%, 고등학교는 14.3%. 전국 기준으로. 근데 저기 지역 한번 봐봐요. 여기. 지역까지 보면은 전남 순천시가 33.7%, 전북 무주군이 33.4%, 광주 서구가 31.2%, 전남 광양이 36.9%네요. 이 전라남북도는 비율이 상당히 높군요. 근데 제가 아까 소장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그 8종 교과서 중에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 집필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저께 세미나에서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부분은 국사와 세계사를 구별짓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꾸 무슨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는 후진국에만 있네 그러는데 네. 외국에서는 자기네 나라 역사를 세계사의 일부로 보죠.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려면 네. 나라는 존재는 남과의 상호 교류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이 파악이 되지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를 나만 바라본다는 것은 그 나를 제대로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7점 교과서는 전부 국내 박사고 전부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던 분인데 교학사 교과서만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이 들어가서 이 대한민국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유일하게 본 교과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동화 네. 그 다음에 미래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 쪽에 이 국회의원까지 했던 분이 자민련 김광수라고 그분 손자가 지금 한대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하나는 대기업이고 하나는 저기 집안의 피가 보수 쪽인 이런 사람들이 발행한 교과서가 그 좌파 성향의 교과서가 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있겠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출판사 자체는 좌파가 아니야. 근데 출판사가 왜 좌편향되는 사람의 집필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통과시키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네.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이 역사학계, 문화학계, 영화학계, 출판학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나가 누구냐하고 관계없이 한마디로 좌파 교과서를 만들어야 돈이 되고 우파 교과서를 만들면 돈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솔직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우파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좌파들이 저렇게 가짜를 갖다 만들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투쟁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됐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치한 상태로 왔고 지난번에 교학사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물론 그때 내 편을 들었는데 저도 흔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솔직히 말하면 사소한 부분에서의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그건 충분히 정정할 수 있는 건데 그 정정하지 않고 그렇게 나간 것 또 일본을 바라보는 어떤 역사관 이런 부분을 왜 그런 상태로 방치한 채 나갔느냐 이런 부분은 그 이 명분 있는 싸움이 한마디로 좀 명분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부분에 일정하게 기여를 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돌직구 하나 날려보자면 소장님 말씀에 받아서 그 이제까지 검인정을 제대로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까지는 검인정을 제대로 안 해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다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사명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변신하는 걸 보면서 전 조금 씁쓸한. 자, 이- 네. 네. 자, 저는 이 부분에 네. 하나만 더 첨가하자면 저는 잘 못 본 게 아니고 네. 잘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다. 아, 그러니까 검인정을 잘 하려고 했지만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왜?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국정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국정이 계속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민정이 엉망으로 돼서 도저히 이제 바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똑바른 역사를 진짜 쓰겠다는 것이고 이번 시정연설에서 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민정 교과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저는 사람들은 이제 한 번 정도는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지금 황성욱 변호사가 월요일 날 국회에 가서 뭐 국정교과서 관련 네. 국회의원 주최 네, 세미나. 세미나, 예. 네. 근데 그날 제가 알기로는 심지철 의원실에서도 세미나를 했고요. 또 다른 곳에 또 하나 더 했습니다. 자 이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여당 의원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통령의 진심이 확인되고 나서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전 답 알아요. 네, 답. 나한테 물었는데. 아니 제가 먼저 답했으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해주세요. 네.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국정화 확실하게 찍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아이, 회장님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하수의 답이었나요? 내가 볼 때 공천입니까 역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시비 걸어서 제기한 사람이 정두원 의원이에요. 네. 그게 몇 년도경이에요? 2008년 10월 네. 금성교과서가 좌편향이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60년 역사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언급을 하고 북한의 세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화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정도원 의원의 말과 동시에 그걸 굉장히 공세를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이런 말을 꺼내지 않고 검정체제를 강하니 하고 일부 틀린 오류를 시정한다고 하면서 허지부지하고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한번 보세요. 국정화에 가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여당 의원 중에 하나가 정두원 의원이에요. 네. 자, 본인은 검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국정화하는 방법이 옳지 않고 그걸 갖다가 방법을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국정화를 청와대에서 찍어서 하는 게 옳으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이명박 정권 때 만드는 사람이요. 네. 이제 와서 검정을 해서 안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왜 검정해서 안 되는가 하면 이런 문제예요. 자, 너무 잘못된 오류도 오랫동안 그것이 굳어져 오면 그다음부터는 손을 댈 수가 없고 이렇게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잘못된 오류가 이렇게 내려오도록 다들 무관심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교과서 시장이 뭐 시장 논리 좌파들이 엿도 모르는 채 그러는데 시장이 너무 작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일 잘 팔리는 책이 20억 정도 팔렸고 네. 그럼 그 중에서 원가 빼고 수익률 하면 뭐 매득 수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교과서 지필이라는 거는 큰 돈 안 되고 지필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필료가 많지도 않으니까 검정연도는 더 많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석에 숨어있는 부분이고 돈도 안 되는 한마디로 출판사가 적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정이나 지필이 부실하게 되고 네. 그럼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 또 교육부에서 누군가는 그걸 따져서 바로 잡으려 안 하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그걸 이명박 정권 들어오자마자 지적을 해놓고 그 검정을 갖다가 그러면 제대로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검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적한 사람들 방치해놓고 무관심해놓고 방해놓고 네. 이제 와서 검정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갈 방식도 있을 건데 왜 국정으로 하냐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두원 의원은 뭡니까? 자기가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해놓고 이명박 정권 때 아마 이념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서 촛불 시위 직후에 이 문제를 제기했겠죠. 반격을 할 때 촛불 시위 끝나고. 네.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임시 땜방축을 하고 손 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이거는 반성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좌파 비판할 게 아니라 난 첫 번째 굉장히 이런 것은 누구도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영역도 작고 아주 타이도 생기는 작고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방치했는데 아주 좌파는 꼼꼼하게 미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장악해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초반에 이걸 지적해놓고 5년 동안 시정되지도 않았고 박근혜 정권 2년 동안에도 그냥 불러오다가 계속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매년 네. 교과서 문제. 저도 TV 교과서 가서 포럼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게 2004년인가 5년인가 예, 그래서 오래됐어요. 저도 TV에서 뭐 김경진 변호사하고 네. 이 문제 가지고 아주 뭐 목을 높이고 싸운 적도 있고 아 그래서 저기 틀린 거 뭐 몇백 군데 뭐 찾아봐라 예, 뭐. 하고 했죠. 네. 그래서 그 10만 명도 넘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이기셨겠죠? 아니 그 뭐 내가 또 이겼다고 어떻게 아니 들어오기 전에 뭐 먹고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계속해서 오늘 통닭을 쏘신다고. 아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이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의원들 몇 명이 공천 받으려고 세미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나서 뒤에서 총을 쏘는 사람만 10명이 넘게 나왔잖아요. 네. 어제 내가 어떤 TV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만 그분이 텔레비를 보고 전화를 해갖고 내 이름 언급하기 좀 하라고 해서
아,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해서. 아, 나한테 전화 온 게 아니고 딴 데로 네. 막 그런 너무 자세한 거 묻지 마세요. 그것도 곤란한 사람이 있어가 저한테 누가 전화하느냐고 회의까지 해갖고 전화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압력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당 의원으로부터. 그렇다고. 네. 그렇게 해서 좌우간 예, 아주 좌우간. 네. 지금 뒤에서 총을 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내가 나서서 싸울 거니까 이제 따라라. 야당 너가 그러면 나도 애국 프레임으로 맞불을 지르겠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쯤 되면 친위대가 돌아서서 이제 뭐 독일의 게시타프나 SS 친위대처럼 네. 너 간첩이지, 너 간첩이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여당 내부에서 잡아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싸움이 왜 밀리는 줄 압니까? 저쪽은 똘똘 뭉쳐서 이견을 제시하면 적강 목을 쳐버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네. 이쪽에는요 뒤에서 씨부랑거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렇게 조는 척하는 거 정도가 최고의 정말 반역인가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수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네. 정부 예산 많이 갖다 쓰는 보수 단체들이 이 교과서 문제에 나서는 거 봤어요? 안 났어요. 아스팔트 맨날 고생하는 몇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이 다 모아놓으면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소장님 지금 현재 만약에 국정화를 지지하면은 거의 매국노처럼 판단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는 누가 그런 판단을 해요? 야당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야당에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미친놈들 아니야. 학교에 전화 가서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학교에 그 지지 명단에 올라있던 교수가 그 학교에 있는 거 맞느냐라고 전화까지 하고 있고요. 아, 그럼 전화 한번 확인하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거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우리 저 거죠. 류 교수는 하셨어요? 저한테 확인 전화 왔다니까요. 아, 그랬어요. 누가 왔어요? 여기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누군지는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추적됩니까? 뉴스타파 기자. 뉴스타파 기자? 네. 기자는 취재하려고 했다고 우기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제가 알고 우리 정교조 명단 밝히면 안 된다는 판례 있잖아요. 조정혁 의원이 세게 맞았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고 있고 명단을 공개하면서 뉴스 안 보셨어요? 설마 우리 학교에도 우리 학교 교수도 아예 기사 프레임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설마 우리 학교 교수도라고 제목을 자, 붙인 거는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쯤 느낌이 되면 드네요. 우파 보수 쪽의 교수들 중에 누군가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상의 자유와 개인의 의견의 네. 자유를 침해한다 해서 고소를 하겠다 하고 세게 나가야지. 그거 전화한다고 전부 겁을 먹고 그러는 아니죠. 오히려 그 명단에 있었던 그 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사람 그분은 뭐 본인한테 최종 확인을 안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나는 그렇죠. 본인이 아니다라고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탁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명단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그러고요. 저는 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예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명단에 이름 올린 그 교수가 왜 방송하냐고요. 근데 그래서 방송 못 했습니까? 방송은 했는데요. 뒷말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방송국에서 뒷말해요. 그럼 방송 앞에 가서 또 카메라 걸고 기자회견. 저는 아까 소장님 말씀에 참 저도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우파가 왜 이렇게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줌도 안 되는 좌파한테 밀리느냐. 우파는 배신자를 척결하지 않는데요. 좌파는 배신자가 나와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날려버리는데. 그 반대로 네. 좌파는 자기 편을 키우고 그렇죠. 우파는 자기 편을 키우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신을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딱 맨날 눈동자 골리다가 도망갈 구석을 찾는 겁니다. 자, 지금 네. 새누리당 친이 비박들의 주 정서는요. 솔직히 뭐 특정 계파를 언급해서 미안한데 이 교과서 문제로 지금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 상당히 틀린 것 같아. 그런데 박통이 이 문제의 싸움을 잘못 끌어갖고 아마 여기서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오고 거센 사회적 저항을 맞을 거다. 이래 보고 있고요. 열심히 뒤에서 그걸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이제 오늘 대통령이 앞장서서 말 타고 가서 이제 칼을 휘둘러 이제 퇴각은 없다. 했으니까 네. 이제는 돌아와가지고요 간첩들을 색출해서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요 밖에다 대고 맨날 싸우면요 뒤에서 전부 분열이 되고 또 그 중에서 새누리당 의원 한번 봅시다. 159명 중에서 친이 비박이 지금 몇 명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하면 새누리당 의원 중에 이 교과서 국정화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의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당의 의견을 따라가다가 당의 의견이 역사적으로 맞고 대통령이 그렇게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념 가시적인 측면에서 맞다면 아니 내가 선거 나가서 지더라도 그거 감수하고 가는 게 정당인이지 아니 수도권 총선에 예를 들어서 불리하다. 국정화가 불리하다 네. 이렇게 해서 뒤에서 우글우글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그거는 한마디로 당을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신당을 차리든지 상대방 야당으로 가든지 그러면 저는 예전에 6.25 전쟁사를 보면요. 네. 그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직전에 숙군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숙군 사업과 이제 저 토지 개혁. 예. 네. 왠지 그게 오버랩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요 총선에 지더라도 뭐 이 교과서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큰 소리를 그래 치기 전에 본인도 지금 뭐 부친이 오늘 아침에 보면 김용주 전남방직 회장이 친의를 했니 안 했니 하면서 맨날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 뭐 않습니까? 동명이인이네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한 박근혜 대표하고 같은 배를 탔어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아마 대선 후보로 못 갈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처리가 잘못된다면요. 야당이 지금까지는 김무성 대표가 여권의 대표가 되면 좋다. 별로 불리할 게 없다고. 김무성 대표하고 무슨 뭐 자기들이 이름 지은 안심번호 공천도 빌리주고 하면서 사이좋게 놀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5.18 때 가고 하니까 오셨냐 이러고 뒤에 또 한 명을 환영하고 한 명은 또 물 뿌리고 이랬지만 김무성 대표는 물 맞고 뭐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요 김무성 대표가 의총을 소집해가지고 비공개로 교과서 투쟁에 당이 나설 거냐 안 나설 거냐 몰빵하자 안 나서는 걸로 나오게 되면 당은 안 하겠다 해서 붙여야 됩니다. 비공개로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로 의총을 해서 교과서 투쟁에 전면으로 가고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기초적인 보수 대한민국 애국 보수 정당의 해당 행위자로 해당 행위자로 판정하겠다. 처벌을 하겠다. 안 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부결시켜라. 이렇게 해갖고 딱 물어가지고 투표해서 부결이 되면요. 그냥 박 대통령이 이놈 새누리당 버리고 해산하고 신당 창당. 신당을 창당하시든지 하고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가자라고 나오면 지금부터 이제 반대하는 놈은 전부 목을 치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이게 정당이 일이 되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아니 싸움을 하는데 탄약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포도 갖고 있고 전투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붙어야지.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막대기 갖고 맨날 싸움밖에 더 합니까? 의병이. 네. 아니, 근데 뭐 소장님, 의병, 배고프면 지금요. 뭐 통닭이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안에서는 그걸 안 하죠? 새누리당에서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는 왜 이 간단한 전략과 전술을 안 쓰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청와대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번에도 그래요.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밀 TF를 운영했다. 아니 교과서 같은 것들을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통과시키면서 네. 이 TF팀을 운영 안 하고 또 교육부 안에서 파견해서 하는 거 그런 게 뭐 문제라고. 옛날에는 호텔에서 했어요. 그 TF팀은 저희가 그럼 별도로 다뤄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자우관. 자, 이번에가 이제 10분 내가 정도 지금 남았는데. 자우관 조금 마무리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솔직히 말하면 당에 오자회담을 하기 전에 박 대표가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이 문제에서 김 대표는 제 말에 동감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당에서 이견이 나와서는 안 되고 당이 앞장서야 될 거니까 당론을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주라. 네. 하고 하면서 그러면 이 교육부도 이 대통령이 짚어야 돼요. 검증이 이렇게 된 데서는 교육부가 책임이 크다라고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이 문제도 짚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했냐 이겁니다. 네, 그것도 짚어야 되는 네. 거죠. 문제 몰랐느냐. 그다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정말 우려스러운 부총리니 네. 황우여 부총리님은 이 와중에 잘 안 보인다. 물러날 의사는 없다. 네. 그럼요. 안 물러나려면 대통령 앞에 가서 이 싸움에 제가 나서서 목을 걸고 죽겠습니다 하고 하든가. 네. 안 그러면 저는 죽기 싫으니까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하든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당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죽기는 싫습니다. 이거. 아니 그러면 그때는 그냥 죽으라 해야지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내부 정리가 안 된 채 장수만 저 앞에 갔다가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면 네. 장수만 고립돼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뭐 남은 아스팔트 보수들도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게 지금요 이 내부의 배신자들부터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했어요. 세 명이네. 네. 이렇게 하긴 하면 전부 그랬다고 주장을 해. 아, 저도 방송에서. 아까 저도 방송에서 했어요. 그러면 4명이네. 자, 그럼 앞으로 가는 데마다 다 확인해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싸움을 하기 전에 집구석부터 정리를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싸우면 장수만 죽는다 그랬는데 아직 안 죽고 장수 살아 있습니다. 몇 번 죽을 뻔했지 뭐. 네. 저기 부실하잖아. 아니 근데 저는 왜 연속 2주째 그 개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어디서 어제 아니 어제 국회 아니 지금 방금 유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은근슬쩍 기분이 나빠서 삐져 있었는데 네.
저도 그 500인 지식인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 근데 왜 나한테는 기자들이 왜 확인을 안 하냐 이거야. 네? 그거 나 다 알아요. 네. 이 번호 몇 번 정도 됐었어요? 거의 520번인가? 그쵸? 황실에서 사람들이 앞에 있다가 그게 뒤까지 가나다- 안 가. 아니 거기는 변호사하고 교수만 들어가는 거야? 아니, 아니, 가나다 순서. 나보고는 거기 들어오라고 전화도 한 놈도 없어. 나쁜 놈 새끼들. 최근에 뭐 이게 사람들하고 좀 삐지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삐진 게 요즘에 아니라 대인관계에 네. 문제가 있으신지. 삐진 게 아니라 네. 내 대인관계 원만하지. 오는 사람 통각도 다 3이기고 이 방송 끝나면 또 믿길 건데. 삐질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이 투쟁력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다 질투하는 것 같아. 본인이 못하니까. 내가 이게 이 대한민국에서 능력이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우월하게 살아가는 게 네. 딜레마야. 아니야. 오늘 소장님 되게 잘생겼어요. 오늘 화장빨이 좀 잘. 아, 그게 아니고 복장이 오늘 박사님이 확 죽었어요. 아, 역시 통닭의 힘은 막강하다는 것을 저희가. 네. 뭐 마늘이면 통닭도 사. 자기 마늘은. 아니, 마늘을 모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결론. 6.25 전에 숙군 사업을 했듯이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 같은데 그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각자 30초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어떤 명분에 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요, 그것을 신념화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보기 싫은 그 모습이요, 지식인이 눈알 굴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를 신토불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신토부? 바짝 엎드려가지고 몸하고 땅하고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네, 신토불. 아, 그 복지 안동이라고 그러지. 복지 안동은 바짝 엎드려서 눈동자만 움직이는 거예요. 복지 안동. 저는 요즘 보면요. 전 간첩과 엑스맨을 구분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그 안에 침투해 있는 간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간첩. 그러니까 뭐 내 안에 내가 또 있어 이런 말 말고요. 그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 편인데 내 편이 아니야. 그게 전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아예 남의 편은 안 무서워요. 왜? 저놈은 그럴 놈이니까. 쟤는 원래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데요. 난 너 옆에 있어. 네 곁에 있어. 난 네 사람이야 하면 우리는 안심하게 돼요. 특히 그 사람이 배신하면 그 배신은 크기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색출을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도 전쟁에 꼭 그런 사람을 한 명씩 투하시키잖아요. 색깔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굉장히 충성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이번에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전 구분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자, 찬성한 사람 여기 오세요. 반대하는 사람 여기 오세요만 이러면 저는 보일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지금 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간첩일 수 있다는 거. 자,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원래 이 명나라 때 보면 금의위라고 있었어요. 그 네. 중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에 반대해가지고 반란을 꿈꾸는 사람을 금의위라는 조직을 만들어가 수춘도라고 칼을 딱 줘가 네. 그냥 목을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통이 저한테 보수 안 줘도 되니까 그런 칼 하나 주면 내가 이렇게 그 스파이들을 좀 색출해서 네. 다 목을 치는 역할을 자처하고 싶던데 네. 뭐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혹시 그 구체적인 명단이 있습니까? 있지.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한 10명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언론에 안 난 명단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있지. 아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치를 하면 이 10명이 20명, 30명으로 늘어나는 게 금방 증식이 될 금방이에요. 거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정리를 안 하고는 자, 내부에서도 여권 내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견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되겠느냐라고 바라보면서 마치 굉장히 궁색하게 보이는 부분으로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친일, 그 다음 김무성 대표 아버지 친일 이렇게 프레임을 딱 그려서 당과 청와대의 대표들이 친일 프레임에 걸려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빠져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 중에서 친일, 조상의 친일 분 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왜 그 명단은 공개 안 해요? 아, 내가 여기서 이야기했잖아, 지난번에 다. 네. 네. 졸았나? 아니 명단 공개는 안 했잖아요. 아니, 완전히. 했지. 아니 근데 몇 명 아니 그럼 그게 얘기했죠. 다예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랬지. 그러니까 더 있는 명단요 다 안 추가 줄었어요. 명단. 추가 아니, 명단.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새누리당이 걸고 같이 기자회견을 해서
만약에 야권의 의원이나 야권의 주요 리더들 중에서 친이라는 사람 명단을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권 내부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빨리 의총에 붙여서 이 문제가 통과하냐 마느냐 해서 만약에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 뒤부터 이 문제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사람을 출당을 시키겠다. 이렇게 강하게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 밀고 나가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념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의 분란을 방치해갖고는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가 한 얘기가 지금 살짝 떠올랐습니다. 이론이 아닌 것에 의해서 신념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이론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인데 왜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떠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돌아온 박사님, 네. 마지막 멘트 하나만 할게요. 네. 상 소장님, 아드왕의 칼을 받아라. 아까 칼 달라면서요. 칼? 네. 아도왕의 칼은 원탁의 기사 그 칼이잖아요. 그냥 칼 드린 거예요.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칼 살들고 뛰어 들어가시라고. 아니 근데 우리가 주는 칼은 소용이 없고 몰랐어요.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 좀 위에서 감투가 마무리하세요. 내려와야죠. 몰랐어요. 좀 센 칼이 나와야. 아니 그게 중요한 좀- 거는 이 또 말 잘못하면 황장수가 또 뭐 뱃을 청탁 운동했다. 난 그 아니 제가 한 말인데요. 아니 제가 칼스럽지 않아. 그런 거 내가 이게 청렴 결백한 거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마무리해 아니고 주세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네. 이 내부 정리 없이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국가의 정통성, 자긍심, 뭐 자부심을 세우겠다는데 네. 어떻게 간첩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게 서겠어요. 간첩부터 처리하고 일하죠. 네. 알겠습니다. 황장수 소장님께서 방송 후에 약속대로 통닭 사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사놨는데? 네, 이번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통닭의 힘은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